문화가 있는 수요일 세상의 모든 문화 교수 겸 방송인 썬킴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작가님. 저희 방송 처음 나왔을 때 네,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뭐 방탄소년단을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BTS 홍보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환영을 또 박수를 받고 있고 빌보드 차트를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성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그게 물론 뭐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BTS가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팝 뮤직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빌보드 핫 100 차트에 5곡을 연속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야, 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틀즈와 마이클 잭슨에 이어서 3번째거든요. 이런 건. 이게 보도가 안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싸이가 흥행할 때보다 더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싸이는 솔직히 1위를 못했어요. 그 당시 이제 2위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그 BTS는 1위에 올라간 곡이 무려 5곡을 올렸습니다. 지금. 게다가 싸이는 뭐라 그럴까요? 좀 가사도 못 알아듣는데. 그걸 왜 몰아들어요 그걸요? 아니. 미국인들이. 왜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말이니까. 그렇죠. 네. 가사도 못 알아듣고 그냥 좀 재밌는 댄스, 뭐 우스꽝스러운 뭐 이런 걸로 즐겼던 것이고. 그렇죠. 솔직히 뮤직비디오 때문에 떴죠. BTS는 방금 말씀하신 거죠. 5곡, 6곡 뭐 이렇게 올리고 문화 전체를 바꾸고 있는데 왜 싸이보다도 이렇게 안 다뤄주느냐. 이렇게 그 방탄소년단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항의를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일단은 BTS가 이번에 또 BTS를 몰아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버터가 핫백 차트에서 6주 동안 1위 했거든요. 이번에 또 퍼미션 투 댄스가 이제 1위에 올라갔는데 솔직히 뭐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버터까지는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근데 뭐 그 이번에 새롭게 1위에 올라간 퍼미션 투 댄스 가사를 번역을 하신 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가슴에 와닿는 가사거든요. 이게요. 감동적인 가사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퍼미션 투 댄스. 춤출 수 있는 허락인데 우리가 춤추고 싶으면 우리가 추면 되지 왜 우리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고 뭐 일단 처음 가사가 이거거든요. 청춘을 생각하면은 젊음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드럼처럼 뛴다.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이 작가님도 그렇고 청춘은 그리워할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딱 가사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청춘이면 나훈아의 청춘을 돌려다오. 왜 지금 BTS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왜 테스 형이 거기서 소용종하는 됩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 거기에 나오는 뮤직비디오의 그 등장인물들이 마스크를 벗고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때 딱 떠오르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2년 동안 마스크에 익숙해진 상태냐면 마스크를 쓰고 춤추고 있는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마스크를 벗으면서 우리는 이제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정말 감동적이죠. 가사에 뭔가 함의된 의미가 많다. 춤추고 싶으면 우리가 추면 되지.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근데 그 댄스 안무 중에 수화가 포함됐다고요? 이제 그 평화와 춤추자 이런 그 수화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BTS의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를 시청을 한 이 청각 장애인들이 그렇게 울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특히 이제 WHO 사무총장도 전 세계의 이 청각 장애인들이 대표해가지고 감사의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이야,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오늘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문화 특사로 임명했다. 그래서 유엔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올 9월에 이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소외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힘을 줄 수 있는 연설을 하라라고 문화특사에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 큰일 하는 거죠 진짜. 근데 유엔 연설은 과거에도 하지 않았나요? RM이 했었죠. RM이 영어로 이제 했었는데 그 RM이 그 제도권 밖에서 영어를 공부했다고 해요. 공교육이 아니라 그 제도권 밖에서 자기가 음악 미국 힙합을 들으면서 영어를 배웠다고 하는데 웬만한 네이티브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디서 영어를 배웠습니까? 저는 미국 학교에서요. RM이 더 잘해요. 돈 괜히 쓴 것 같아요. 미국 가서. 그래요. 네. 영어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청취자분들 혹시 영어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게 영어란 것은 그 변별력 테스트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영어는 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 성적이 들어가는 순간 커뮤니케이션은 망가집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성적 잘 나오는 영어 공부를 시키니까. 그거 원어민들이 이제 영미권 원어민들이 우리나라 수능 그 영어 지문을 예. 보고 이해를 못했대잖아요. 자기 원어민들이 아하. 이걸 왜 시험 보냐. 아. 저희가 얘기했죠. 이걸 통과해야지 한국에서는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초등학생 때부터 영어를 배운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아유, 다 필요 없어. 뭐 초등학교 때 우리가 영어를 배워도 결국엔 종착역이 수능이기 때문에 예. 변별력 테스트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뭐 10여 년 동안 학교에서 영어 공부하고 학원 가서 영어 공부하고 근데 외국인 만나면 한마디도 못한다. 몇 마디 하세요, 이 작가님은요? 좀 말이 못하죠. 저는. 그렇죠, 알고 네.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근본적으로 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 누가 감히 먼저 그거를 제안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BTS의 맹활약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자, 썬킹과 함께하는 문화 이야기. 오늘은 역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역사. 이틀 후면 도쿄올림픽이 개막. 벌써 지금 게임을 예선전을 치르는 종목도 나왔습니다. 예선전을 치르는 종목도 나고 우리도 내일이죠. 그 축구 예선 그 뉴질랜드와 축구 예선전 첫 경기를 가지죠. 내일이요. 예. 근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네. 시작 전부터 좀 많이 시끄러워요. 원래 올림픽 헌장 자체는 그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예. 명시가 돼 있는데 악용이 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그 독도 세레모니 그 이순신 장군의 신은 12척 그 언급부터 시작해서 우길기 이야기들 논란 등등등 예. IOC가 솔직히 그 기업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예. IOC가 중심을 안 잡아주고 있는 게 큰 문제죠, 솔직히요. 예.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지도 또 뭐 현수막 우길기 아니 기억나시죠? 2012년도 예. 런던 올림픽 때 예. 우리나라 축구 3, 4위전 때 박정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 세레모니 하다가 메달 못 받을 뻔했어요, 박정우 선수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일본의 그 이른바 다케시마 논란에 대해서 IOC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그쪽에 문의하라. 중립이 아니죠, 솔직히요. 예. 게다가 뭐 우리가 후쿠시마산 식자재 먹지 않겠다니까는 뭐 그거 거기에 대해서도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이해할 수 없는데 또 뭐 오늘 어제 나오는 이슈들은 그 성수촌에 설치된 골판지 침대. 골판지 침대도 문제고 예. 이 일부 그 선수촌 안에 있는 그 샤워 시설 있지 않습니까? 부스가 너무 낮다. 낮다. 그러니까 러시아 그 농구 대표 선수단 한 명이 예. 키가 212cm인데 예. 머리를 꺾고 샤워를 해도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평창 때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평창 때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선수촌을. 근데 이런 선수촌 논란이 생기면서 일본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중세시대 일본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일본 선수단은 근처 호텔에서 호텔에서 묵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홈 그라운드라고 하더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거기 지금 벌써 입소를 한 그 외국 선수단이 예. 언제 한번 이 골판지로 만들어진 침대가 부서지냐 해서 폴짝폴짝 뛰는 동영상을 벌써 올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재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예. 골판지는 너무 했죠, 솔직히요. 하여튼 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자 우리가 지금 도쿄올림픽 논란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올림픽 헌장에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좀 있었죠? 일단 올림픽 자체가 순수 스포츠의 제전이라고 하면은 이른바 올림픽 레퓨지, 올림픽 난민이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올림픽 난민? 올림픽 난민이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을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아하.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뭐랄까요 어두운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올림픽 개최지에서. 개최지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다큐멘터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계동에 살고 계시던 그 우리 주민들 예. 다 그 부천이든지 쫓아내버리고 예. 올림픽 성화가 88 올림픽이죠. 예. 올림픽 성화가 통과할 때 그분들은 땅굴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땅굴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땅굴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예. 네. 하지만 야만의 세월이었군요. 야만의. 그러니까 그게 매 올림픽마다 반복이 되는데 가장 그 최악은 뭐냐면 그 2008년도 그 베이징 올림픽 때 공식적으로만 130만 명의 난민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이번 그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의 어떤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했는데 1964년도 1회 도쿄 올림픽 때 그때 한번 쫓겨났는데 이번에 또 쫓겨났대요. 이 난민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게 순수 스포츠 제전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사다. 이럴 거면은 뭐 국제 스포츠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1936년도에 그 베를린 올림픽 그 나치 독일 히틀러 치하에
그거는 히틀러가 정말로 대놓고 나치 독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최한 올림픽이었거든요. 예. 역사상 처음으로 저기 아테네에서 성화를 체화해가지고 예. 스타디움으로 들어간 것이 그 당시 히틀러 치하의 베를린 올림픽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물론 일부는 있었지만 라디오와 TV로 그 경기가 생방송이 된 것도 베를린 올림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올림픽이 그 헌장에는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만 교묘하게 다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올림픽 무용론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올림픽 개최한다 그러면 뭐 전 국민이 환영하고 뭐 이렇게 썼는데 요즘은 반대 데모도 많이 하고. 아, 그럼요. 네. 필요 없다 더 이상.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환경 파괴 문제도 생기는 거고 뭐 새롭게 또 건물도 막 지어야 되고 경기장도 신축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뭐 게다가 또 과거처럼 흑자 올림픽은 없다 이제. 거의 없죠. 네. 다 적자다. 왜 하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말씀까지 들으면 좀 약간 오바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근대 올림픽 자체를 예. 그 1896년에 이제 쿠베르탱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시작을 했잖아요. 쿠베르탱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왜 그걸 오랜만에 들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 작가님? 예. 근대 올림픽이 예. 그리스 아테네에서 1896년도에 1회가 시작이 됐는데 예. 그걸 프랑스 사람이 시작했다는 게 이게 아무도 이게 의심을 안 가져요. 의문을. 왜 시작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니까요. 아시다시피 1870년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 우리 보불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프랑스가 완전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거기에 한 20년 동안 프랑스인들은 멘붕이 와버려요. 예. 일개 독일 연방 국가 중에 하나였던 그 약한 프로이센이 대제국 나폴레옹의 대제국 프랑스를 굴복시켰다. 여기에 모든 프랑스인들이 멘붕이 와버리고 특히 프랑스 젊은이들이 희망을 안 가졌다고 하거든요. 예. 거기서 이 절망에 빠져 있는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프랑스가 죽어 있던 국제 스포츠 재단을 다시 부활하자. 예.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로 프랑스인인 쿠베르탱이 시작했던 것이 올림픽 근대 올림픽 시작인 걸 봤을 때 네. 시작 자체가 약간 정치적이죠. 지금도 정치적이고 그러면은 썬킴 선생은 올림픽 반대하네요. 네? 올림픽 반대. 올림픽이요? 네. 도쿄올림픽은 반대죠. 만일 우리가 개최할 권한이 있다. 반대? 코로나가 없다고 하면요. 해야죠. 뭐야? 일단 뭐 이 찬반을 봤을 때 네. 그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는 봐요. 저기 이 작가님도 88 올림픽 때 호돌이 호순이 응원 안 했어요, 솔직히. 우리 호돌이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비인기 종목에 네. 관중이 없어가지고 학생들 동원하고 그랬어요. 우리 그럼요, 그때요. 88 올림픽 때. 학교 안 가고 다 그렇죠. 경기장 갔었죠, 그때. 대구장 가고 막 그랬었는데 네. 저는 뭐 다시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개최하는 거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 다만 남북이 공동 개최한다면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솔직히 88 서울 올림픽 그 당시에도 이제 남북 공동 개최, 분산 개최 움직이 있었는데 물론 네. 성사가 안 됐죠. 정확하게 보시네. 예. 이 남북이 하나 되는 계기로 올림픽이 열린다. 전 찬성이에요. 예. 그래서 북한에 가서 경기 본다는 핑계로 어디 가시게요? 능라도 경기장? 이 생방송 어떻게 하시고 이거? 뭐 제가 그때까지 하겠습니까? 하죠. 제가 봤을 때 방송 대상이 프로그램인데. 썬킴 씨가 이어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까지 짚어봤는데. 근데 저기 오늘 그 뉴스 보니까 그 냉면 얘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냉면 좋아하세요? 냉면요? 네. 저는 중국식 냉면을 좋아합니다. 그 중국식 냉면은 중국에 없는 거 아시죠? 그래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여름 음식으로 냉면을 알고 예.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이 냉면은 겨울 음식인 거 아시죠? 뭐 옛날에는 얼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얼음이 없다고. 그것도 있지만 일단 평양냉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메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밀을 많은 분들이 여름에 우리가 수확하면 되지. 메밀은 여름에 수확을 안 하고 늦가을과 겨울에 수확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메밀이 그다음 해 여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걸 반죽을 해서 이제 그 면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냉면은 겨울 음식이다. 네. 왜 갑자기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생각이 나가지고. 예. 방송인 썬킴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